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민석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빽빽클로 얼룩졌습니다. 정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 뿐입니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정인으로 신청했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일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를 패싱하면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 지지층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논문에 도북자와 반도자라는 탈북민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에 이어서 유엔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스르고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국무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드는 지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지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은 앞으로 면밀히 검증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 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노동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소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외교 통일 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역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 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사업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건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입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장관의 철학이 곧 정부의 철학입니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